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0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여러분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마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보느라 새벽까지 눈을 뜨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막을 내렸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대한민국의 5년 잘 이끌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국내 시장 휴장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입 제재 유가는 출렁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대 급등,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도 계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15% 상승한 2,67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25% 상승하면서 88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한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제TV, 서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수요일 날 이제 대선 때문에 휴장을 하나 겪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눌렀죠. 그러니까 눌리는 과정에서 유럽 시장도 흔들림이 있었었는데 유럽 시장은 수요일과 화요일 저녁과 이제 수요일 날 일단 반등을 이뤄주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위험했었던 이 흐름을 일단은 막아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수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죠. 자,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날 장이에요. 그날 급락을 했죠. 그리고 화요일도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유럽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 시장과 그다음에 수급도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과 그다음에 뭐 신의 한수 시간대에서 일단 유럽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휴장을 앞두고 딱 요 모양이었죠. 휴장을 앞두고 요 상황에서 얘네들이 반등이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이 되면서 뭐 매매 공략으로 뭐 추가 매수로 공략을 들어가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섣불리 들어갔다가 만약에 얘네들이 반등을 못 주고 밑으로 더 떨어진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2,600이 깨져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셔라. 확인을 하고 하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자는 의견을 계속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에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거 손절은 아니라 그랬어요. 생각보다 종목들이 잘 강하게 버틴다고. 근데 다행히도 일단은 어제, 그러니까 엊그저께 미국 시장도 저점이 안 깨졌고요. 다우존스도 저점이 안 깨지고 어제는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좀 약해요. 미국 시장은. 반등이 이거보다 좀 더 세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럽 시장 7% 반등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근데 유럽 시장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뭐만 이제 안 나오면 되냐면 이 강한 장대 양봉을 다시 뒤로 뒤집는 장대 음봉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쨌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틀 동안 빠졌었고 그거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업종이 다 강세입니다. 일부 에너지 관련주들하고 그러니까 LPG 관련주들이죠. 유가가 지금 급락을 하는 바람에 한 10% 가까이 빠지니까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지금 흔들렸고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흔들리고 그 외에서 먼저 빠져 있었던 애들 IT 섹터들 대형주들도 강하고요. 건설주들도 강하고 원전 테마주도 강하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강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공약 관련된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의 그 기대감으로 인한 관련주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일단 저항권에 부딪히는 모습인데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해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급락을 할 것 같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유럽 시장의 모양이 나왔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 저점을 이루고 종목별로 이제는 순환매 내지는 박스권 저점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매매 공략으로 다시 해볼 수 있는 시장이 됐는데 근데 이미 아침서부터 기대감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막 종목들을 막 따라붙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던지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2,700을 좀 안착하는 모습을 오늘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있는 종목들 그동안 이제 빠졌던 종목들에서 이제 반등이라는 게 나올 거니까 그런 이제 종목들로 이제 매매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만한 종목이 많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수급이 그렇게 뭐 되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아직은 반등의 여운이 조금 더 남아있는 시장이니까 일단 2,700을 안착할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일단은 갖고 있는 종목들 어차피 그동안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가기보다는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등을 줄 때 잘 노려가지고 지수가 2,700을 안착을 하고 2,750도 가고 2,800까지 갔을 때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1차 목표치를 줬을 때에서 현금화 대응하는 부분들 왜냐면 정확하게 박스권 대응을 하라 그랬죠. 내려오면은 저점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을 지금 아직 안 깨고 저점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을 매수 공략을 해주고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 계속 유효하니까 어쨌든 시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반가운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수급이 조금 더 좋아야 되는데 드디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아침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거 보니까 그래도 시장이 뭐 이렇게 여기서 반등 줬다가 다시 되밀리거나 이렇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빨갛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항권에 부딪히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수급은 외국인이 매수세를 돌아서 다행이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S&P 반도체가 3.2% 수익률 달성했고요. 카프로 3.9% 성공했습니다. 네, 풍산은 7.5% 달성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월요일에 편입된 포스코엠텍 3.2% 수익률 성공했고요. 대주산업은 파란불 켰네요. 어제는 휴장이었습니다. 개별정보 통류적 수익률 82.7%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화 콘덴서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화 콘덴서입니다. 원래는 아침에 네페스를 봤었어요. 왜냐면은 뭐 IT 대형주 섹터들도 오늘 아침부터 흐름들이 괜찮았고 미국에 있는 나스닥 기술주도 흐름들이 좋아서 그나마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IT 섹터 최근 한 2주 전에 추천해 드렸었나? 그래서 네페스하고 SF 반도체하고 삼화 콘덴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네페스가 제일 그래도 저점 바닥에서 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페스를 봤는데 이미 벌써 네페스가 아침서부터 해서 막 3에서 5%, 장중에 지금 5%대에서 놀고 있으니까 지금 쫓아가기 좀 그래갖고 그러면 SF 반도체 봤더니 SF의 반도체도 4%대 강세를 띄어 있고 그러면은 뭐 삼화 콘덴서 지금 전기차 섹터들 MLCC 관련주 해가지고 이쪽이 만만해 보여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3에서 5%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그래갖고 제일 만만해서 일단 그쪽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만만한 쪽을 고르다 보니까 삼화 콘덴서를 다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지금은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그냥 공략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만만해 보이면 들어가면 그 먹을 폭이
일단 지수가 2,800까지 올라가면은 먹을 폭이 조금 더 클 거고요.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 나올 거고 지수가 2,800이 아니고 한 2,750이나 2,700 그 정도 언저리면은 먹을 폭이 좀 작아지겠죠. 3에서 5%.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유리한데 IT 섹터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등이 나오니까 관련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 뭐 시스템 반도체 됐든, 뭐 카메라가 됐든, 뭐 MLCC가 됐든, 뭐 콘덴서가 됐든, 뭐 PCB가 됐든,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 찾아 들어가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것들 잘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매수 전략은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 대주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산업 일단 전날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서도 좀 오르는 듯 했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밀리는 이유는 효성 OMB가 많이 빠지죠. 자, 효성 OMB가 지금 오늘 장중에 10%가 빠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섹터가 되든 간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쟁 테마 빅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을 때는 좋다고 얘기했지만 고점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떠 있으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얘가 빠지니까 지금 농업 관련주들부터 해갖고 이쪽에도 흔들려서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드렸었던 카프로는 많이 안 빠지죠? 카프로 얘는 많이 안 흔들리죠?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1.5%밖에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흔들림이 적고 많이 올라간 애들은 흔들림이 심한데 그러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효성 OMB 같은 애들이 그러면은 다시 안 올라가느냐? 안 그래요. 다시 흔들리면 또 다시 또 강하게 또 올라갑니다. 빅텍도 흔들림이 심하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떠 있는 것들만 공략 안 하면 돼요. 지금 구간은 떠 있는 것들만 공략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원전 테마주로 지금 급등에는 있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지금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떠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피해서 다니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바뀌면서 급락하는 경우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걸 공략할 게 아니고 떠 있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바닥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효성OMB는 바닥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전날 급등한 다음에 윗골이 생길 때 차익 실현을 했던가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면 되죠. 왜냐면 지금도 수익이니까. 예를 8,000원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도 60%가 넘게 64% 정도가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주산업도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흔들림이 지금 작죠. 호가 물량도 없어요. 호가 물량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다가 다시 많이 빠졌던 저쪽에 있는 그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면 호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금방 또 뒤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손실이 지금 아침에서는 마이너스 1.3%인데 지금 손실이 더 늘었을 거예요. 한 3, 4% 늘었을 텐데 다시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2,000원대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올라간 게 있어야죠. 급락을 하기보다는 지지하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테마주들은 계속 도는 겁니다. 도는 거니까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폐역 종목인 사막 콘덴서로 가보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자, 차트를 보면은 낙폭과대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으니까 빠진 종목들은 지금 지수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 다시 들어줄 때가 된 거예요. 당연히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이 뭐 5%까지 반등을 세게 주는 애들도 있고, 뭐 3% 주는 애들도 있는데 얘도 뭐 거의 3%대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지난번에 줬었던 가격대하고 지금하고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만만하게 공략할 종목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왜냐면 아침서부터 다 움직여갖고. 그래서 얘가 그나마 만만한 건데, 나머지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닥에서 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오늘 장중에 5.12%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렸었던 S4 반도체도 뭐 만만하지 않다는 아닌데 여기 또 고점 저항이 여기 바로 걸리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괜찮고 원래는 네페스를 가지고 나올려 했었는데 왜냐면 전날에 요렇게 떨어져 있는 요 모양이 저점이 돼 있어서 오늘 만약에 지금 28,000원대 있었으면은
이거를 추천해가지고 공략했으면 탑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서 장중에 5% 가까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사막 콘덴서인데 걔네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도 그래도 좀 저점 매수하시라고 55,500원. 55,500원. 지수가 뭐 계속 올라가겠어요. 살짝 또 오후 되면 살짝 또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저점 매수로. 그래서 지금 시장은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를 해서 최대한 낙폭가대에 있는 종목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좀 남아있는 종목들을 매매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매매에 대한 그 딱 매매 대응이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사막 콘덴서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조 종목 삼화 콘덴서 만나고 왔습니다. 낙폭 과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남아있다 말씀 주시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를 해야 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55,5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다른- 궁금하실까요? HMM을요. 어떤 거요? 좀- HMM? 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 15%고요. 네, 15,000원 너무 세게 산 것 같아요. 15,000원이요? 네, 지금 33,000원인데 아니, 100% 수익 나나요?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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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운주들하고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최근에 좀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지금 다시 뭐 합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솔솔 나와주고 있고 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지난주까지는 좀 시장을 내리는데 조금 영향이 있었다만 지금은 다시 그 부분에 물론 해결된 거는 아니에요. 얘기들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 눌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으니까 눌리는 건데 지금 시장이 대부분 종목이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갔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고 먼저 올라갔던 애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다시 바뀔 건데 좀 전에 35,000 조금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올라와 주면은 수익이 날 때 네.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세요. 아, 흔들릴 때. 매수가 올까요? 매수가 올 수 있어요. 지금 패턴이 앞에 거래에 실리는 장대 양복의 일양 삼흑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가 아직 네. 죽은 게 아니고 차트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외국인들도 계속 샀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튀어오를 패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익으로는 돌릴 수 있는데 수익으로 돌았을 때에서 한번 팔았다가 싸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손절 라인, 지지 라인 굳이 얘기하면 29,000원 잡아드릴게요. 29,000원이요? 네, 29,000원. 거기 깨지면은 얘도 밑으로 흘러 빠져요. 크게. 그러니까 29,000원이 지지되면 보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29,000원이 보유되면. 29,000원이 지지가 되면, 그러니까 거기가 안 네. 깨지면 그냥 냅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네, 여기까지 그거 도와드리겠습니다.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죠. 어머, 손절해야 돼요? 만약에 손절 안 하면 거기가 깨지면 25,000원까지는 각오를 해야 돼요. 아, 그럼 그래요? 현재 가격에서 25,000원까지 빠지면은 23% 빠져요. 버티기 어렵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거면 23% 빠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29,000원까지. 추가 그러니까 추가 웬만하면 매수 안 안 깨지는 게 하려고. 좋다는 얘기예요. 아,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이걸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아, 그 매수 가격만 오면 그냥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
아난티. 오늘 아주 그냥 급락이 나왔네요. 일단 마이너스 10% 떨어졌는데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얘 혼자 거꾸로 빠졌네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소비주들 다 흐름들 다 괜찮은데 그래요. 무슨 이슈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제가 이거를 아침에 안 보고 나와서 일단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손절보다는 일단 보유가 맞는 것 같고요. 9,960원이면은 뭐 일단 어쩔 수 없이도 보유를 해야 되지만 뭐 기가 외국인들이 사다가 물려가지고 이거 그렇게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면은 조금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남북 관계 이제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돼갖고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관망을 했다가 그러니까 추가 매수보다 일단 관망을 했다가 이 남북 경협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여주는지 조금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약간 풀리는 시점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일단 건설주들 원래 이제 누가 당선이 되냐 해도 건설주들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이 움직여주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렇게 이제 건설주들이 움직여주면은 이게 5년 내내 그러면 계속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호재라는 것은 이슈가 나오거나 뭐가 딱 되면 그게 재료 소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단 뭐 매도는 아닌데 이게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접어둡니다. 접어두고 일단 전고점 돌파에 따른 강세가 좀 나오면은 저도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아직은 박스권역이니까 딱 전고점까지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에서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막 무턱대고 막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수익이 나신 부분에서 일단 한 번 더 가져가 보시고 지금 수익이 대략 한 9% 정도에서 10% 정도 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져가셨다가 44,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그냥 차익 실현을 해버리세요. 44,000원이 깨지면 그거 안 깨지면 조금 더 욕심내고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파트론.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1,500원에 25%. 11,500원에 25%. 카메라 관련주 파트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일단은 조정을 한 차례 쭉 겪고 나서 이제 좀 돌릴 때가 됐는데 아직 돌리는 모양은 아직 없네요. 아직 계속 음봉으로만 계속 밑으로 찍어내리고 있는데 일단 버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빠졌으면 고점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슬슬 옆으로 횡보하다가 돌리면 그때는 11,5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아직 돌릴 것 같은 아직 그런 모양이 전혀 안 나와요. 여기도 보면 쭉쭉 빠지다가 돌리는 모양이 이렇게 양봉으로 받치는 모양들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으로 여기 좀 약했어요. 여기 거리 좀 약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점을 탐색 중에 있는데 오늘 다시 밀리는 거 보니까 뭐 옆으로 또 횡보할 것 같네요. 좀 시간이 걸려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스타코요. 이스타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630원이고요. 10%요. 10%. 네. 계속 떨어지네요. 예. 사신 지는 한 7개월, 6개월? 예, 그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 정도 되셨고. 차트를 보니까 이게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 이렇게 박스권, 하락 박스권을 타면서 계속 흘러내리는 거라
이거 네. 반등조도 또 떨어지고 반등조도 또 떨어지고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이게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배열이라는 게 있고 박스권이라는 게 있고 하락 추세대가 있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최근 저점이 또 깨지고 또 하락하고 이거는 시간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시간 얼마나요? 1년이요? 보면은 얘네들은 한 번 빠지면 여기 과거에서도 그랬던 전적이 있으니까 한 번 고점에서 빠지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빠진 적이 있네요. 얘가 지금 고점을 주고 지금 1년째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7년 동안 빠졌다 아주 징글징글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1년째 빠졌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6년이 더 빠진다는 얘기고 좋게 보더라도 올 연말과 내년 사이에서는 이게 쉽게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원래 그랬던 애들이니까. 손절매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손절은 너무 늦었고 네. 일단 버티고 있다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버텨보는데 이게 지금 더 떨어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라 이게 일단 1,000원도 한번 깨질 것 같은데 느낌은. 그래도 뭐 보유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기 보면은 과거에 그래도 한 3년 정도 하락한 다음에 상승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여기는 7년 떨어졌고 여기는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에서 바닥을 잡네요. 그러면 얘는 1년째 떨어졌으니까 2년만 참으면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2년이나. 네, 2년. 그래서 2년 정도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본전. 본전 올 수 원래 있죠. 2년 정도 참으면. 왜냐면 그렇게 패턴들이 만들어졌으니까. 1년, 2년. 정도 있으면 매수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리면은 그전에 다 고점들 다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2년 정도 바닥을 잡으면 다시 들어 올리면은 뭐 3,000원대 이상으로 들어 올리면서 본전 회복은 못 돼도 거의 본전 가까이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의 막 40% 넘지 않으세요?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60% 정도, 60%가 넘었는데 그 손실보다는 많이 줄여가지고 손실을 뭐 10%, 20%, 한 10% 안쪽까지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참으면.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비중이 뭐 100%도 아니고 10% 정도이니까 한 2년 정도는 그냥 돈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 놓으면 손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산업. 자, 오늘 뭐 지수가 움직이니까 이제 대형주들도 움직이고, 뭐 비철금속은 떨어져도 철강주들은 지금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국산업도 뭐 빠지지 않고 대신에 재미가 없죠. 뭐 급등은 안 나오고 매수 가격이 3,900원이고 비중이 15%다.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3,7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요. 거기서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게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 철강주들도 건설주만큼의 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뭐 3,900원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 3,700원에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종목으로 우리기술. 지금 뭐 원전 테마주들이 아침에 시세를 줬다가 뻗어가지 못하고 상한가를 못 가고 지금 조금씩 고점에서 살살 밀리고 있거든요. 물론 장 막판까지 모르죠. 상한가로 보성파워텍이 말아 올리면은 우리기술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가장 강한 게 지금 보성파워텍이니까 이쪽의 흐름을 보면서 얘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에서 팔 건지 말 건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익이 30원밖에 안 났죠. 아마 아침에 쫓아갔던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아침에 쫓아간 거라면 오늘 저가 저점 2,300원이 깨지면 손절 단타니까. 만약에 기존서부터 한 몇 년 전서부터 거기에 물려가지고 고생하다 이제 올라온 거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유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절 라인을 깊게 잡아요. 그런 사람들은 손절 라인을 한 10% 정도 잡고 보유가 되는데 오늘 공략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승부를 보려고 들어간 거니까 2,300원 깨지면 손절. 그러니까 오늘 들어간 단타하는 사람들은 2,300원 깨지면 손절. 한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뭐 3년 전에 사다가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00원 정도, 한 10% 정도 폭을 손절 라인을 두고 보유는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르트 베쿰이요. 에로티 베쿰 네, 16,800원에 30%요. 16,800원에 30%. 네. 좋은 종목인데 비싸게 사셨네요. 그래도 뭐 손실이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네요. 한 30% 되는 폭으로 봤는데 마이너스 15%밖에 안 되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신 것 같고, 네. 요거 비중이 좀 30% 좀 많기는 한데 비중이 좀 적었다면 추가 매수도 되는 모양이네요. 아, 그래요? 이거나 뭐 네페스나 사막 컨덴서나 딱 거기서 거기죠 뭐. 쭉 빠졌다가 여기 바닥을 저점을 잡고 지금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작년에 산 건데 계속 흘러내려요, 지금. 꼼짝을 않고. 작년에 샀다가 흘러내렸다는 얘기는 작년이면은 여기 사신 건가? 근데 중간에 수익이 났었었네요, 그러면? 이 지금 저항대 여기 부딪혀서 그래요? 아, 예. 예, 저항대 부딪혀서 그렇고 에로티베콤 제가 2020년도에 이 바닥에 했을 때 8,000원대인가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왔고 몇 번씩 자랑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다시 내려왔으니까 매매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도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바닥이 하나, 둘, 셋, 여기 4개, 그리고 어제 그저께 5개. 그러니까 오중바닥, 다중바닥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 들어줄 수 있는 모양새니까. 근데 비중만 좀 작았으면 왕창 추가 매수가 됐는데 비중이 이미 많으니까 일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반등 주면 한 15,500원 선? 15,000원 정도까지는 당연히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뭐 15,000원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지금 자리에서 15,000원 가면은 한 6% 정도밖에 안 되고 15,500원 가야 이제 9% 올라가는 건데 지금 장이 그래도 반등을 주겠다고 뭐 시장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로 돌아섰으니까 일단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언제는 가겠습니까? 본전이요? 본전으로 올라오려면 이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수가 2,750 이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서 2,700 안착을 하고 나서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해지고 올라가 주면은 같이 따라는 갈 건데 다시 질문 주세요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애매해서. 네. 네, 나빠 보진 않아요. 못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자, 어제 유가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종목들이 오늘 출렁거리고 있는 가스, 천연가스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인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면은 또 다시 올라오겠죠. 17,000원에서 매수하셨으면은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뭐를? 이 좋은 종목들을 거래도 실렸잖아요. 좋잖아요. 여기서 하지 말고 쪽 빠지면 바닥에서 사라. 추가 매수를 노릴 거라면 일단은 조금 더 며칠 더 지난 다음에 12,000원이 깨져서 10,000원 초반대로 밀리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그럼 단가가 낮아지겠죠. 여기서 10,000원 초반대에서 반등 주면 한 14,000원대에서 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시 신규로, 그러니까 신고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좀 쉽게 매매하는 방법은 그냥 싸게 사서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고점에서 사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쫓아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지금 마이너스 24%. 지금 손실이신데 고점 있는 종목을 공략 안 하면 최근 시장에서 마이너스 24%까지 빠질 일이 없습니다. 최근 시장이 떨어지고 안 좋다라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건 24% 떨어진 게 있을 수는 있어도 2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너스 20% 이상 잘 깨먹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쓰는 표현인데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20%도 안 깨지고 그냥 본전이 내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괜히 장 흔들릴 때에서 고점 있는 종목들 몇 번 공략하다가 물리고 손절하고 냅둬버리다 더 빠지면
그러다가 이제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 안 해도 계좌가 반토막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급등해 있는 종목도 쫓아간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 차라리 급등해 있는 걸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네페스 같은 거 바닥에 있는 거 그냥 차라리 물려서 갖고 있으면은 알아서 올라오면서 본전이라도 갖다 줄 텐데.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본전으로 갖다 주고 수익이 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가 안전한 거고요.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쫓아갈 게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빅텍 같은 경우도 맨날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리니까 많이 떨어졌죠. 더 떨어지면 좋아요. 그러면 매매로 여기 공략해갖고 또 들어주면 또 단타가 나오고. 그래서 주식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성급하게 쫓아 들어가면 물리는 게 태반이라 어쨌든 요 대성에너지는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반등 주면 일단 팔고 다시 사셔야 되고 빠지면 추가 매수가 밑에서 됩니다. 10,000원 초반대. 자, 이 정도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오비고라는 종목.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지금 시장의 소외주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50만 주 있었는데 5만 주일 때도 있고 6만 주일 때도 있고 매수 가격은 16,750원. 그 정도 들어 올리면 올릴 수 있어요. 얘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시장이 2,750에서 2,800으로 올라오면 얘도 알아서 어느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때 수익에서 파세요. 그냥 들고 있지 말고 한번 팔아줘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동화약품. 동아약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13,000원에 27%입니다. 13,000원에 27%. 예, 뭐 크게 물리지 않고 그냥 지금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는데요?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래가 확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는 거래가 실려봐야 되는 거고. 우리 뭐 약국 가면은 이제 동아약품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네임밸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지없이 뭐 제약주들도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한 번은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죄다 지금 오늘 보면은 건설주하고 그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원전 테마하고 이쪽으로 지금 쏠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못 가도 14,000원대는 갈 것 같고요. 거래가 좀 실리면서 좀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제약주에 대한 흐름이 뭔가 이제 새로 생긴다 그러면은 16,000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이는데 지금 거래가 너무 없어서 일단 14,000원, 1차 목표치 14,000원, 거래 실리면은 16,000원까지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예. 네, 나빠 보이지 않아요. 손절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손절 가격은 이전에 있었던 11,25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깊게.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가겠습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 얘도 뭐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주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차트들이 쭉 빠졌다가 2월 달에 시장이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지금 전날 시장이 흔들렸다가 오늘 반등 나오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는데 매수 가격이 17,000원에 비중 50%면은 그게 좀 아쉽죠.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에서 여기서 공략할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제가 설 명절 전에 시장 급락할 거니까 손실이 작은 것들, 수익이 난 것들은 당연히 팔아버리고 손실이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손절해버려라. 라고 설 명절 전에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하루가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2,900 깨질 때부터 손절해라 했는데 그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때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 방법밖에. 만약 여기서 손절 대응을 하고 차라리 여기서 공략해갖고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면
여기서 요만큼만 들어줘도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만큼 깨진 부분들은 이만큼만 들어요. 14,600원만 가도 수익으로 바뀔 텐데. 뭐 지금은 대응은 늦었고 차트도 여기서 저점 자리를 이렇게 아까 에로티베꿈 질문했던 분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지금 다중바닥형을 지금 포진하고 있으니까 보유하셨다가 한 15,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제가 상담할 때마다 장기 투자용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건 저는 한 2년, 3년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을 봤을 때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면 뭐 3만 원대, 뭐 3만 5천 원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는 건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원래.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 자리는 2만 7천 원대 말씀드릴게요. 단타는 2만 7천 원에서 끊으시고 장기는 3만 원에 3만 5천 원 보셔라. 자, 이 정도 상담을 일단 전반전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시장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사막 콘덴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 저점 매수를 해야 한다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55,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현재는 2.39% 상승한 55,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인터넷 대표주, 여행주, 건설주가 특히 강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2.22% 상승한 2,68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47% 상승하면서 89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게 뭐 대선이 끝나서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번 주 휴장 전까지 내리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럽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나와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와줬고 그래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이틀 동안 뚫겨 맞았으니까. 계속 빠지기만 했잖아요. 빠졌으니까 그거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인데 이제 대선이 끝나니까 이제 공약 기대감으로 거기에 어우러져 가지고 건설주부터 원전 테마주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방역팩스도 철폐하겠다부터 해서 24시간 영업하겠다 뭐 이런 공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소비주들도 움직이고 막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 양도세 이 부분들도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장을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돈의 힘입니다. 근데 지금 공약들이 이게 이행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이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5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행이 될 거냐. 근데 역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공약 이행률들이 50%를 넘지는 않습니다. 30%대에서 50%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쓴 공약들에서 지키지 못하거나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다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기대감은 모든 공약들이 다 지키는 걸로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년 지나봤더니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뭐가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실망감으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뭔가 그 기대감으로 확 이렇게 올렸다가 그거를 충족시키거나 그거보다 더 큰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주식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래요.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한 1,000조를 끌어다가 IT에 투자하겠다.
10년 동안 투자하겠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한 몇 년 전에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다가 뭐 얼마 투자하겠다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올라갑니까? 빠집니까? 빠지죠. 그때에서 뭐 10년 동안 투자하겠다, 20년 동안 투자하겠다. 얘기가 나온 순간서부터 해서 그날 반짝 반등 주면 하루 만에 그게 반영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길어봐야 한 달을 안 갑니다. 대부분 이슈가 나오면 한 2주 가면 많이 간 거고요. 일주일 정도 반영되면 거의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이슈들이 막 몰려가지고 기대감이 확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이거가 정말로 올라갈 생각이면은 일단 좀 며칠 또 봐야 되는데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아직은 박스권장이니까 바닥에 샀다가 어느 정도 들어주면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2,800까지 정도를 보고 올라오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지금 종목들하고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만큼 올라갔는데 겁이 나가지고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수가 올라가서 2,800으로 왔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환호하고 또 쫓아갈 사람들이 또 생길 텐데 그때 환호하고 쫓아가지 말고 이쯤 올라오면은 던지라는 얘기죠. 주식을. 그렇게 현금화를 좀 보유를 하면서 다시 박스권장을 다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게 분명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위에서 요만큼 떨어졌다고 지금 가격이 쌉니까? 아니죠. 지금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전쟁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우리나라 시장 갑자기 급반등한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여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호재들 이슈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거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격 매수보다는 철저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매매 대응만 하셔라.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저점이 깨지면서 급락할 위험은 지금 넘겼기 때문에 박스권장이에요. 저점 매수 올리면 팔고 저점 매수 올리면 팔고. 그러니까 초단타 내지는 단타가 유리한 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 자, 카카오 드디어 반등이 나오죠.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오늘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반등 나오는 거는 아주 반가운 일이고 반등을 줄 때 손실이 작거나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파셔야 되는데 이분 물리신 자리는 이제 13만 5천 원짜리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잘 올라와야 12만 원 정도 보고 있고 단타 치는 사람들 단기적으로 만약에 최근에 한 8만 원대, 뭐 9만 원대나 8만 5천 원대에서 매수가 됐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11만 원 정도에서 매도만 해도 이 정도에서만 매도를 해도 이게 27% 수익이에요. 27에서 28% 수익인데 그러니까 8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 사이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11만 원대에서 팔아주는 게 지금 박스권 매매에 대한 아주 좋은 자세인 거고 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다가 한 12만 원 정도 가면은 조금 손절을 할까 고민을 거기서 해보시라는 얘기죠. 11만 원에서는 파는 사람들은 수익이 28%, 30% 난 사람들만 파는 거고 물린 사람들은 11만 원대에서 팔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12만 원까지는 노려보시고 보유를 하시고 일단 요거는 아직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거래 실리고 61선을 뚫으려고 하는 거니까 흐름은 일단 좋아 보여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 신원 종합개발. 얘도 지금 낙폭과대 종목으로 해갖고 건설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중소형주의 건설주들도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이미 상한가를 갔네 얘는. 9,870원에 20%. 자, 상한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아마 10,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비중이 20%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파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11,000원 정도에서 나머지도 3분의 1을 팔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한번 갖고 가보세요. 지금 뭐 건설주들이 이슈가 붙어갖고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이런 중소형주들은 계속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슈에 핫한 건설 섹터니까 보유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상담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격 매수는 별로라는 얘기고
이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제가 좀 이따가 신의 한 수에,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신의 한 수 시간대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래도 그동안 시장이 저점이 깨져서 급락을 할 수 있었던 위험은 일단은 사라졌으니까 조금 더 마음을 풀고 좀 편안하게 오후장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